잘 들리시죠? 그래도 잘 들리시죠? 근데 주광덕 시장님한테 제가 속았어요. 사실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연단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국감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누군가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질문에 덫을 만들고 결국은 그가 국민 앞에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였음을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그 모든 비결은 바로 지난 20대 의원 주광덕을 본 김은혜의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제 영혼과 함께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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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곳에 남양주에 오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고 어떤 때는 땡볕이었다가 어떤 때는 잔소나기가 내렸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제 앞에 있는 1500개가 넘는 이 눈동자를 무시하면서 단란한 가족과의 저녁을 미루고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괜찮으실 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나아질 거라고. 하루만 참으시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 맞이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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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약속도 많아지고 공약도 많아집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작은 제가 이뤘던 조그만 성공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말하고 약속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등을 보이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마치 유토피아를 갖다 줄 것처럼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리겠다고 하지만 당선되면 그뿐, 찾아가면 기다려라, 검토 중이다, 그런 말로 주민분들을 진 빠지게 한 게 부지기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라는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가족과 너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그래서 거리두기 헌신하고 방역 지침 따르고 손님 4명 이상 받지 말고 그 이상 받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면서 우리 모두의 국민들의 남을 위하는 이타심마저도 국가의 명령으로 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따랐죠. 왜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분들은 나보다 남을 위했고 나보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했으며 나보다 사회의 안위를 걱정한 영웅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그렇게 벌이를 못 받고 결국 나중에 폐업하고 싶어도 원상 회복하라, 임대료 값은 대출로 다 떼어맞고 있었는데 원상 회복도 못하고 수억은 내지 못하니 폐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아질 우리 모두를 골목길에 내모은 게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균등 지급을 생각해냈습니다. 잠시 그런데 흔들렸습니다. 기재부가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 김은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렇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으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했던 이분들을 지키는 건 우리가 아니면 지킬 수 없다. 땡볕을 내더라도 600만원 나 경기도지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냥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당정에서 결과를 600만원 전국 지급으로 확정해줬지만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600만원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그 국민이 주신 180석을 국민에게 갈 돈을 막느냐고 며칠을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자랑스럽게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제 본회의 통과돼서 이르면 오늘 저녁부터 모든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균등 지급됨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71년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을 뒷받침하는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견지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변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균등지급처럼 이 작은 성공을 켜켜이 쌓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번들어란 말로 허공에 흩뿌리는 그런 신기루 같은 공약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에 있는 일꾼으로 여러분들께 2월 1일 이후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고 간 차례에 복토를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뿌릴 씨앗에 대해서 김은혜가 전해드리는 치유 프로그램을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앞에 있는 플래카드를 제가 일부러 안 보입니다. 조합면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서울에 맑은 물을 떠내 보내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헌신했고 참아왔던 그 시절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면에서 오늘 오셨죠? 네.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나라 21세기에 짜장면집이, 이발소가, 문방구가, 아파트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동네가 있다면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모두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이니까요.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그린벨트까지 묶여있는데 여기서 묶이면 환경오염주범이 된다. 여기서 개발을 하면 너희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그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그러나 꼭 수십 년을 참았습니다. 이젠 참지 마세요. 충분히 참았어요. 충분히 고통받았다고요. 어느 누구도 국가가 잘 살고 싶은 거리, 행복해지고 싶은 거리,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유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 규제 제가 풀 겁니다. 그 규제 제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느 곳은 이발소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곳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한 곳은 1980년대, 한 곳은 2022년에 살고 있는 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일을 안 했나 생각했습니다. 그 정치 권력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권력 95% 다 장악하면서 왜 단 한 발짝도 주민분들이 못 움직이게 했는지 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엔 남양주 주민이 안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쳐다보는 그 시선의 끝엔 자신의 패거리, 자신의 측근, 자신의 선거에 도움 준 사람, 자신의 측근으로 함께 사업을 여기간 그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응시하지만, 그들의 동공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주민이 사라지고 자신의 패거리만 가득했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주민의 권리를 내 권리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국민들이 부여했던 그 소중한 권력을 자신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젠 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3월 9일의 기적, 저에게 주신 권력 모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치유는 상처와 병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를, 그리고 아들과 딸을 키우시면서 아이가 별이 나면 밤중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할 때 그 아이 들쳐업고 갈 병원을 찾지 못합니다. 내 아이만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서울로 원정을 가야 되나, 경기도의 다른 큰 도시를 가야 되나 팔을 동동 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오로지 자식 새끼 하나 키우겠다고 본인이 아파도 아픈 척 안 하고 어쩌다 보면 병원 찾아가지도 않은 채 약국 가서 약봉지 하나 쥐어와서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약 삼키는 게 어머니들 아닙니까? 자식 보면 힘들까봐,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내 아픈 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사귀고 혼자 아프고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외로움, 이제 거두셔도 됩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24간 어린이병원 제가 세워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고 왜 이렇게 영혼 같은 우리의 남양주 주민들을 강요만 하고 참으라고만 하고 보상을 원하지 않나, 보상을 말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까? 단 한 번 현금 보상해 준 적 있습니까? 아무도 소용없는 그 방에 텔레비전 7대 쌓아놓고서 충분히 보상했다. 관료주의 시각으로 현물 주고 관료주의 시각으로 재단을 하면서 지금 있는 많은 규제 함정, 수도권 정비계획,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모두 다 관료들이 책상에서 줄 쫙쫙쫙 3개 그어서 낸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주민들이 눈에 없으니까요. 그 무심코 그은 줄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발목 잡은 겁니다. 저는 그 줄을 풀어놓겠습니다. 그 줄을 끊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연장 그리고 광역 교통망까지 180석 야당 국회의원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하철 얘기할 수 있고 광역교통망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가슴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광역교통망 지하철 연결, 그것을 완공하게 하는, 그것을 착공하게 하는 그 노선을 긋는 것은 야당이 못합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교통부가 저희 지구 원희룡 장관이 함께 제가 그을 수 있는 노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양주 앞에 뚜껑 낀 지하철을, 남양주 앞에 뚜껑 낀 도로를,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을 서울로 가려면 광역버스 기다리다가 진이 빠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광역버스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광역버스를 기다리며 아파하는 딸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오세훈 시장과 협약을 공개했습니다. 광역버스 쿼터제 허물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치유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빚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허물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집 한 칸 장만하고자 애써 오셨습니다. 인생을 다 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5년 어땠습니까? 집 하나,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겨우 장만한 집 하나 갖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세금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세금 갚으려고 대출을 받고 그 세금 내야 되니까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의 짐이 됩니까? 집값을 우리가 올렸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왜 책임은 우리 몫이 돼야 됩니까?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꼴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가 9억 원 아래, 공시가격 5억 원 아래 1가구 2주택 주민분들은 제가 도지사가 되는 즉시 과세 유예가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 과세 제가 유예시키고 100%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진작 여러분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권리입니다. 저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몰상식을 상식으로 돌릴 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왜곡을 기본으로 돌릴 뿐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딸과 아들로서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축복에 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날 가셔야 됩니다. 저 아직 병원도 세우지 않았는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고요. 앞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이 세상은 언제나 너에게 보답한다는 것, 그 세상을 제발 부디 6월 1일에 손으로 직접 완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슴속에 있는 조그만 촛불을 켜주십시오. 누구에게 이제 주눅들지 마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말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6월 1일을 그 세상의 미래를 위한